자, 이제 좀 녹취 파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녹취 파일 짜깁기라고 그러죠. 위증교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게 위증교사 한 거다 주장한 게 어떤 대목인지 일단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은 그게 아닌데. 예, 뭐 있는 대로 얘기해라. 예, 맞아요. 안 들은 거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라라는 식으로 한 두 번 정도인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어야 맞는데 예. 검찰은 왜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냐면 예. 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예. 그걸 자꾸 얘기를 하지 않냐. 그 쟁점을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줄 테니까 예. 한번 그 과거의 기억 한번 쟁점에 대해서 기억 한번 떠올려봐라 예. 라고 해서 그 의견서에 오염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애매할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반인들 같으면 당연히 무혐의일 텐데 예.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것을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너 뭐 그냥 유죄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법 적용이 사람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거 되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녹취록의 문제도 이게 화면에 자료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돼서 녹취록 짜깁기 한 거 있습니까 혹시 화면에? 예, 보여줘 보세요 한번. 근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예. 뭐 피의를 잡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지금 이제 들었던 저 영상인데 의원님이 직접 이제 이걸 의원실에서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 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듣긴 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음. 있는 대로 예. 이거 16년 전의 일을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의 16년 전의 처리 과정과 경험에 대해서 지금 묻는 내용인데 예. 그걸 상대방이 잘 기억을 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16년 만에 나누는 그 사건에 대한 대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때 이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라. 그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냐. 한번 예.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맞출 필요 없다. 그렇죠. 있는 당신이 그대로. 직접 경험했던 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게 위증교사가 교사냐.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 그걸 중간을 빼버리고 이게 짜집기를 하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걸 검찰이 그렇게 해서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그렇게 제출한 거고.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 그 심사했던 재판부도 그 부분에서 의심을 하는 내용들을 써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편집된 짜집기된 녹취 파일의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내용이 이제 긴데 예. 결국은 딱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예, 예. 김병량 시장을 상대로 예. KBS의 최모 PD가 PD가. 검사 사칭을 해가면서 예. 취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었던 예. 옆에서 다른 일 하고 있었던 이재명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예. 같이 공모했냐 안 했냐 음. 그게 다툼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대방이 검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 성남 당시 김병량 시장이 그 최모 PD와 네. 이재명 변호사를 같이 검사 사칭죄로 예. 검사 자격 사칭죄로 고소를 해버리는 하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최모 PD야 사칭하고 전화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거고 사칭하는 거. 예. 옆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툼이 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나는 억울하다. 네, 나는 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내용이야 뭐 김진성 씨도 알지는 못할 것이고 예. 김진성 씨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예. 그때 그 김병량 그 시장과 음. KBS의 그 최모 PD 예. 두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버리기 위해서 예. 책임을 이쪽에 떠넘기려고 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죄를 떠넘긴다는 합의가 있었지 않냐.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믿고 있고 예. 주장하는 거고 예. 김진성에게 그걸 알면 증언을 좀 얘기해달라. 해달라. 이게 주된 그 부탁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예. 실제 검사라고 얘기한 사람은 최모 PD였고. 예. 근데 그러니까 KBS 측과 예를 들면 그 최모 PD와 김병현 시장은 둘이 협상을 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 이런 이재명 이야기군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최모 PD는 따라서 있을 뿐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범으로 몰아가 버리려고 했던 아.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옆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예. 그 저쪽 주장이 저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옆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이재명 변호사의 얘기하면 그때 자기는 일을 하고 공간만 빌려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통하는 장소만. 예.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 김진성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 2018년도 법정에 나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예. 김병량 시장의 인품에 비추어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몰고 갈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재명 대표가 기대했던 답을 안 해버린 안 거죠. 했네요. 그럼 예. 위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위증죄나 위증교사로 기소를 안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예. 고소, 취소, 협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예. 이 김진성 여기는 고소, 취소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게 한 것 그것만으로도 위증에 해당하고 위증 교사다라고 이제 그걸로 찌질하게 그걸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예. 김진성이 그때 그 김병량 시장의 최측근 비서였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때는 사표를 내고 나갔지만 그것은 선거 운동을 도와주려고 차기 그 재선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서 예. 잠시 떠나 있었지만 최측근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검사 사칭 사건을 고소를 대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소 취소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알았다고 봐야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김진성은 결국은 위증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설령 예. 검사나 김진성의 나중 주장처럼 진짜 김진성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얘가 알고 있다고 당연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측근이고 알고 있다고. 고소 예. 대리인이니까 예. 그걸 맞습니다. 믿고 있고 믿는 내용대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사도 없었지만 위증도 없었다. 음. 또 위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증에 대한 그 인식을 할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병량 씨, 그 김진성 씨가 그걸 뭐 알았든 몰랐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가 그걸 알았냐 몰랐냐에 영향을 미쳤을 즉 이렇게 얘기해달라거나 저렇게 얘기해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교사라고 끌고 가는 그러니까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예, 왜 굳이 예. 위증을 자백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맞아요. 사실을 나 위증했다고 위증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했어요라고 하면서 예, 자기도 자뻑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상하죠. 자기가 처벌 안 받아야 맞는데 그렇죠. 왜 굳이 예. 나 위증했어요. 예. 자기가 시켜서 했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면서 예. 굳이 억지 자백을 하는 것일까? 검찰이 알선수재죄 2건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건과 말고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예. 받고 있는 거죠. 알선수재가 2건이 있는데 예, 예, 예. 2개를 검찰이 쥐고 지금까지 2년째 처리를 안 처리를 해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데 네가 기어오면 2사건을 봐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검사들은 협박죄나 뭐 직무유기죄로 예. 처벌을 받아야 할 처벌을 사람들이죠. 받아야 된다. 공소를 유지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죠.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김진성이 그러면 자기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위증의 내용은 뭐예요, 의원님? 위증 내용이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최초로 아니 최 PD. 최 PD와 김명량 시장 간에 예. 고소 협의가 있었던 것이 예.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모르면서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예.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위증을 했다. 모르는데 있었던 것처럼 예. 얘기를 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예.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런 거군요, 거죠. 내용도 굉장히 찌질하죠. 지금. 그러네요. 고소, 취소, 협의 상황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게 무슨 위증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사건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흑백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걸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킨 게 위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본인이 보니까 뭐 녹취록인가 어디 보니까 그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KBS 측과 그 시장 측이 예. 그런 논의하는 합의가 있다는 얘기,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본인도 인식하고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 이재명 지사와 김진성이 통화한 다음에 예. 나중에 예. 이제 진짜 증인 신문을 할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 예. 변호사가 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예. 증언할 내용을 확인하려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내용이. 상세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지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는 변호사였고 음. 그다음에 묻지도 않은 말을 그렇죠.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은 진실이겠죠. 그렇죠. 그 말에 의하면 예. 이재명 지사를 어떤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예. 김병량 시장, PD 간에 최 PD 간에 고소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네.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인식하고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위증을 안 한 겁니다. 위증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그것도 불리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마치 그냥 위증을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렇게 자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변호사하고 김진성하고 두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거는 지금 저희 목소리가 나가고 있나요? 예.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처음 화면부터. 이게 처음인가요? 맨 처음인가요? 예. KB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이 물어보는 거죠. KBS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들으셨나요?로 물어보니까 누가 만났는지 모르고요라고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하고 그럼 교감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아시죠? 시장님하고 제가 아침 저녁에 미팅을 하니까 저한테 슬쩍슬쩍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고 다음 장 보여줘 보세요. 뭐라고 하셨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이재명 변호사하고 KBS 문제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KBS는 고소 취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KBS 측에서 그런 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다. KBS 요청이 왔다. 예, 분명히 요청이 오던 분위기였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네. 캠프는 떠나 있었지만 저는 분위기를 다 실시간으로 전해 들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들은 거 예.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그 그렇죠. 얘기가 바로 저겁니다. 네가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마치 교사로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아니 그래서 변호인이 그런 요청이 오면 취하를 해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던 말도 들었나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주범으로 몰자까지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고 어차피 이재명 변호사가 곤란해진 거 아니냐 움직임이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 최소한 견제구는 던질 수 있는 그렇죠. 뭐 목표를 갖는 거죠. 네. 그때 당시는 이재명 변호사가 선거의 큰 아킬레스로 작용한다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내용만 보면 변호인이 뭘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다 얘기한 거고 그 얘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협의가 있었다. 그건 뭐 시장이 슬쩍슬쩍 얘기하더라.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 이재명 대표와 연관 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검찰은 이걸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예. 분명히 저렇게 분위기를 전해 들어서 예, 예, 예.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걸 뒤늦게 몰랐다, 들은 적 없다, 저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위증 교사의 위증이라는 내용도 너무 찌질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위증입니까? 예. 분위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무슨 사건과 직접적으로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데 그것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데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솔직히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지. 호랑이 잡으려고 했다가 호랑이는 못 잡고 네. 고양이도 못 잡고 어디 고양이 그림 비슷한 거 들고 와서 호랑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그 뭐죠? 이게 징역 3년이었나요? 2년 구형한 게 징역 이거 유증교사 3년 구형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예.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이거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의원님 이런 걸 3년을 구형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검찰이?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짧게 표현하면 코미디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을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면 벌금이든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보통 그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거나 국가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는 그런 간단한 위증들은 벌금으로 끝내죠. 그러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김진성 씨가 음. 진짜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도 안 나왔어야 할 사건입니다. 예. 예. 또 하나 녹취 파일이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 거죠 지금. 예. 왜 이때야 공개가 된 거예요? 이 의원님? 내용이 예. 딱 보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내용 유리하죠. 아닙니까? 예, 그렇죠. 검찰한테 불리한 내용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숨겼던 겁니다. 검찰이 숨긴 거죠. 계속 그러니까. 숨겼던 것이고 어느 증거 목록에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르는데 예. 어느 증거 수사 기록 목록인가 이 뭐 녹취 파일이 있는 것이 아마 제목이 써져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궁금하죠. 안 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온갖 수상하다. 것을 다 그냥 만들어내는 예, 사람들이 예, 안 내는 예. 거 보니까 음. 분명히 피고인한테 유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음. 왜 안 내놓을까 해가지고 계속 재판부 통해서 내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검찰한테 얘기해서 겨우 내놓게 한 거죠. 예. 마지막 날 이거 내놓은 건데 예. 보고 나서 보니까 네. 완전히 그 저 진실을 감췄다는 것을 들통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공개됐을 때 본인들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결국은 결시공판에 내놨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게 3년이라는 구형이 보니까 뭐죠? 뭐 일반적인 양형 기준보다 가중해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양형 기준에도 안 맞는데 가중까지 한다는 거는 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판장한테 예. 우리 유죄의 확신이 있어요라고 뭐 이미지를 비추는 거하고 대통령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욕심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참 답답. 이런 걸 진짜 화가 나네요. 어쨌든. 근데 그 KBS PD라는 사람 이 사람 보니까 뭐 이름이 다 사실은 공개됐어요. 누군지 다 공개됐는데 어쨌든 최모 PD라고 해볼게요. 예. 이 최모 PD라는 사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 보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네, 네. 이렇게 출세를 하고 네.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담을 했는지 안 됐는지가 다투어지던 인물을 상대로는 이게 2002년, 2018년, 지금 24년 세 번에 걸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런 어이없는 참사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죠. 코미디네요, 코미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데 이거는 뭐 공소시효 같은 거 없습니까? 이 사안은? 예, 그 죄명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사건이라 예. 그 저 5년 지나면 시효가 시효 그때랑 끝난다. 그 당시 기준으로 없어졌을 것이고, 예. 근데 이것은 2018년도 예. 경기지사 그 저 선거 때 네. 이게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음. 그때 허위사실 공표를 했냐에 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예. 그때는 또 6개월 지나면 잊혀지는데 예. 예. 또 그것을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냐가 문제니까 그 위증 시기로부터 또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다시- 또 7년이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악연의 고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 의원님 보실 때 이건 별건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떠세요? 별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것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예. 우연히 녹취록에 나오는 걸 그러니까요. 가지고 예. 그걸 그저 예. 별건으로 인지를 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별건을 수사한 거잖아요, 예, 결국은. 사실상 별건이나 예. 다름없죠.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과 관계 없는 건을 가지고 지금 예. 다른 건으로 지금 물고 늘어져서 또 예. 연관을 시켰고 특히 김진성 씨의 두 가지 알선수재 건을 붙잡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처리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오늘 시간이 조금 네, 여유가 괜찮-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당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 모시고 예. 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 예. 백현동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옆에 앉아서. 예. 근데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이 위증교사 사건 예. 이것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녹취록을 가지고 검사가 예.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니다, 뭐 예. 오해다 이런 식으로 예. 답을 했죠. 근데 예. 계속 녹취록을 혼자만 보고서 골라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도 녹취록을 좀 보자. 예. 우리가 녹취록을 봐야 답변을 우리도 뭐 하죠. 전체적인 예. 맥락을 기억이 알고 안 나잖아요. 너무 맥락을 오래돼가지고. 알고 예. 예. 뭐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준다 하면서 한 시간쯤 걸려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주나
궁금했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니까 받아서 예, 예. 한번 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 뭐 유리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 있는데 예. 불리한 것만 골라서 질문을 했었던 질문을. 그런 겁니다. 근데 음. 더 이제 나중에 알았던 것은 음. 그 법정에 최종적으로 녹취록이 제출된 걸 보니까 예. 거기에 보면 그 백현동의 브로커 김인섭 씨라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김인성에게 인섭이 형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음. 근데 검찰의 백현동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예. 김인섭은 그때 브로커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건 청탁을 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바꾸게 만드는 뭐 범죄 야합 관계로 예. 설명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예. 근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녹취록이 공개되면 백현동 사건 기소하는데 그 불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음. 녹취록 중에 김인섭의 안부를 묻는 내용을 숨기고, 저희한테 이 자료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내느라고 시간이 걸렸군요. 한 그런 시간이. 거죠. 그걸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좀 조작으로 조작과 거짓으로 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네, 뭐 저 김문기 관련된 사진 조작한 거, 네. 김문기 출장 관련해서 공문 표지가리 했던 표지가 것들. 냈던 거. 이런 저 조작 행태는 그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그 공문서 위조 범죄로 검찰이 그랬다. 처벌을 그 친구들이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표지가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의원님? 뭐냐면 예. 김문기 씨하고 친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예. 김문기 씨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따라갔지 네, 않습니까? 같이 왔죠. 처음에 호주 뉴질랜드를 가야 할 사람들 명단이 뒤에 적힌 출장 공문에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예, 결재를. 근데 그 결재 문서 뒤에 김문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없어. 처음에 원본에는 없었죠. 없었다는 거죠. 근데 네. 나중에 저 네. 성남 도시공사에서 만든 그 공문에 네. 그 직원을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예, 그때 김문기라는 사람이 들어가죠. 근데 네. 그 뒷장에 있는 김문기 이름이 들어간 문서와 네. 여기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사인했던 거. 표지를 합해가지고 표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건 그래서 뭐- 김문기가 들어가는 그 저 출장 공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그런 식의 진술 조서를 참고인들한테 뭐 추궁해서 뭐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짓을 했거든요.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예. 그래서 저것은 네. 그 옛날에 정부미 일반미 그 포대가리 했던 포대가리 거, 했던 그 거 이름을 본따서 공문 표지가리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야. 그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저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판사가 위증교사 부분은 그 저 뭐 일흥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이런 예, 표현을 썼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왜 쓰죠. 그러냐면 아까와 같은 짜집기를 하고 하니까. 뭐 이런 식의 행동을 네, 하니까 네, 네. 그것만 보면은 이거 저 유죄인 것처럼 보일 수가 보이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명된다는 표현을 썼던 건데 거의 다 조작적인 행태였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그러니까 겁니다. 만약에 그때 원본 다 30분짜리를 다 제공했다면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안 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유죄라고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도 하고 막 바꾸기도 하고 표지도 갈아치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사장님 죄송한데 양심이 안 느껴요. 그런 걸 하면서 검사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이라면 양심의 문제를 느꼈겠죠. 예. 근데 그 양심의 문제보다 인사의 이익이 더 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철학부터 공부하게 하고 맞아요. 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은 참 예. 법조인으로서 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볼수록.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돌이키려고 해도 예, 예. 이미 그 사람들한테 늦었죠. 그렇죠,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또 어떻게 되면은 임기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는 그럴 이 수도 상황 있- 겁은 나겠지만 이제는 뭐 돌이켜봤자 그렇죠. 늦어버린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고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그러나 이해는 이제 갑니다. 예. 만약에 뭐 이제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 문제는 따져서 처벌받게 해야 되겠죠. 예. 예. 저는 그 공수처에 예. 공수처장에게 국감때 질문하면서 남이 고소 고발한 사건만 하지 말고 예. 검찰에 대한 인지 사건 맞습니다. 직접 수사를 한번 좀 해봐라. 그러니까요. 이러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검사들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한번 삼아봐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아마
할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의문입니다. 해병 네. 사건 자체를 지금 1년 넘도록 해결을 못하고 못 하고 있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야죠. 그 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밖에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 현명한 판단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그 전에 뭐 이미 출연했던 의원님들도 다 100% 무죄. 이거는 법리로 따지면 무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예. 무죄가 안 나오는 게 정말 이상한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예. 이구 농성으로 다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무죄 탄원 서명도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섰고 이런 상황이고 그 지지자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선고 나는 날에도 이게 이제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 탄원서 서명이 그래도 재판부의 일정 부분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회는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탄원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서초동에 그날 또 모이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건의 판결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열기를 보여주는 그 과정 이게 분명하게 어떤 여당의 압력, 예, 뭐 그렇죠. 생중계 압력, 맞아요. 뭐 유죄 선고 압력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힘을 판사에게 그렇죠. 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 또 뭐 재판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시민들이 그런 열기, 뭐 어떤 충정을 보여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법부가 예. 바른 길을 가기에는 저는 뭐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당에서는 그게 마치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도리어 거의 사법부를 보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법부가 현 정권의 눈치나 압박을 보는 이런 게 물론 100%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 사람이니까 예, 그런 압박을 받을 텐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예. 정말 법리에 따라서만 해달라. 양심에 따라서 해달라. 이런 예, 용기를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서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 이제 새로 또 발의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아마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예. 주요 내용이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온갖 그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예. 시작해서 음. 뭐 명태균 우호까지 뭐 해병 사건, 뭐 경찰 인사 예. 개입, 이종호 관련된 거 이 많은 것들이 한 13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걸 그대로 다 가져가서 진상을 밝혀야 옳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이걸 다 해놓으면은 국힘 의원들도 안 부담을 받으니까. 느껴서 안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그래도 뭔가 조금 중립지대에서 고민하는 몇 분이라도 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냥 2개로 줄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사건, 사건. 개인 비리 중에서는 제일 큰 것. 예. 그다음에 공적으로는 제일 또 국민의 관심이 큰 명태균 예. 뭐 게이트. 선거 개입 예, 관련된 그렇습니다. 공천. 예. 이 2가지 예, 예, 이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야당이 그 추천하는 특검 어떻게 믿냐라고 그렇게 저기서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해 오는 인물 중에 추천되게 만드는 예.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힘 의원님들 중에 이번에는 못 할 겁니다. 그러겠죠. 14일 날은 무서워서 못 하겠지만 예, 예, 예. 28일 날 예. 재의결할 때.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을 할 때 예. 그때는 그 익명 투표니까 네. 그때 뭐 8명, 반람표. 10명 이 정도라도 찬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지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예. 명분이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도 뭐 특검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네.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받는 상황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예. 뭐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예. 반대한다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본인들도 뭐 핑계 댈 말이 없다는 것을 뜨드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대표가 겁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 어떤 대통령 자기가 꿈꾸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함량 미달이고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맞아요. 한번 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택하는 요 예.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거 너무 친정부적이다거나 너무 보수적이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원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그것까지도 양보하겠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삼작에 맡긴 이상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장도 훌륭한 사람을 하려고 할 것이고 야당도 훌륭한 사람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특검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변호사들이 예. 하면은 정권하고 싸우는데 싸워서? 뭐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사하고 재판하는 동안에 1년, 2년 네. 그 자기 일도 못하죠. 변호사를 못하게 돼요. 못하죠. 휴업을 해야 하거든요. 네.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훌륭한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승낙 좀 해주라, 동의서 좀 내주라라고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야당이 하면 조금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대법원장이라는 존재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보니까 예. 막 찾아다니면서 너 응해라 이런 얘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그러면 응하는 사람 중에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풀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이렇게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겠다는 뭐 이런 판단을 지도부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는 정치적으로 보면 또 여당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입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애매하게 지금 입장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설 특검 하기로 지난번에 잠깐 하나를 내놨잖아요, 의원님.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살아 있는 카드인데 어쨌든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뭐 국회 규칙을 바꾸는 것까지는 해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상설 특검보다는 이 개별 특검법이 조금 더 그 뭐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걸 먼저 추진을 할 것 같고 여기 뭐 추진에 좀 제동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것은 보완적으로 2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 그럼 특검 추진에 좀 더 올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상설 특검도 같이 한다 이런.